안녕하세요. 유권자 A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큰 이변 없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두 가지 관전 포인트였던 보수리그 패자부활전과 20대 대선 타이틀 매치, 그중 두 번째 타이틀 매치 편입니다. 즉, 다음 2022년 대선에 도전할 후보를 거르는 예선전의 의미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정리 두 번째 영상에서 정치인들의 급이 나뉜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권주자급과 잠룡급에 해당하는 많은 선수들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먼저 대권주자급에서는 19대 대선에 출마했었던 보수 진영의 새 후보들이 다음 선거까지 대권주자 타이틀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핫했던 거는 잠룡급인데요. 특히 진보 진영 선수들에게는 유례없는 민주당 강세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을 대권주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지난번 대권주자가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면 얼마든지 승급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타이틀 매치, 대권주자 방어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2, 3, 4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야당이 참패를 당한 선거인 만큼 모두 부정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3명이 맡았던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받은 데미지의 크기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3명 다 패배를 인정하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같아 보여도 가까운 미래에 각자의 위치는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것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일단 본인이 선거에 직접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100%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3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계속 강조하던 것이 본인이 야당 통틀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통령 후보이다라는 점인데, 사실 태극기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김문수 후보조차 넘지 못한 것은 경쟁력 측면에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꿈이 좀 더 멀어지게 된 것인데요. 돌아오는 정계 개편에서 안철수 후보가 은퇴 수순을 밟게 될지 아니면 다시금 절치부심해서 마이웨이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홍준표, 유승민 대표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공언한 숫자가 있고 또 막말 파문으로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책임을 묻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도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당대표로서 패배의 책임을 지고 내려왔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리더로서 책임을 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큰 손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후에 이어지는 보수 정계 개편에서 더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 대권주자 3명 중 생존한 것은 유승민 대표 1명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타이틀 매치는 잠룡급의 방어전입니다. 보수진영 잠룡급에서는 개혁파에 속했던 남경필, 원희룡 도지사가 링에 올랐고, 진보진영에서는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박원순, 이재명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결과부터 보면 원희룡 도지사는 투따봉, 박원순, 이재명 시장은 긍정, 남경필 도지사는 부정평가입니다. 원희룡과 남경필 도지사에 대한 평가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보 진영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박원순, 이재명 시장은 원희룡 도지사에 비해 평가가 낮았을까요? 여기서 선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선거 때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의 인지도를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하고, 두 번째로는 네거티브를 최대한 방어해야 합니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박원순, 이재명 2명 다 절반의 승리만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화제거리가 되는 것을 일명 흥행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전혀 흥행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네이버에 서울시장 선거라고 검색을 하면 이름이 안철수, 김문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지의 녹색당 후보도 나오는데 박원순 시장의 이름은 없습니다. 물론 선거에서 본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일 때 조용히 선거를 치르는 것도 매우 유효한 선거 전략 중 하나입니다. 반전의 여지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한 관점에서 봤을 때 박원순 시장에게는 조금 부족한 선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번 선거를 통해 박원순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도 않았고 큰 위기도 없었기 때문에 지지층을 딱히 더 결집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화제는 되었는데 오직 네거티브만 이재명 시장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물론 이재명 시장 자체가 둥근 캐릭터가 아니라 극단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서 공격할 거리가 매우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네거티브들이 사생활에 관한 공격이 많기 때문에 완벽한 검증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상당한 출혈이 있었고 그 고발을 통해서도 완벽히 털고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1,400만의 미래 중에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는 미래는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4년 동안 반대편도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타이틀 매치는 잠룡급 승급전입니다. 경남에서 승리를 거둔 김경수 당선자가 그 주인공인데요. 아마 명실상부 이번 지방선거의 MVP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남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 처음부터 흥행 요소도 다분했고 또 마침 개표도 마지막까지 초박빙 승부를 벌여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경수 당선자는 진보 진영에서 가장 큰 세력인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고 이번에 경남에서 이겼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지역 정치의 극복 상징으로 본인의 강력한 정치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드루킹 사건 역시 이재명의 네거티브와는 달리 특검을 통해 털고 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이 본인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당선자 본인도 강력하게 특검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무혐의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더 훨훨 날아갈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보자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와 잠룡급의 공석이 많이 생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에 반해 진보 쪽은 상대적으로 중간 벤치가 탄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먼저 등판한다는 것이 인지도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검증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22년까지 살아남는 후보는 누가 될지 이제 고작 예선전 하나가 끝났을 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전 포인트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리뷰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가올 전당대회에 맞춰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유권자의 요점 정리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